안 해서 걱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엄마에게서 사랑해, 잘했어 이런 달달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반면 고학년 학생들은 실수해도 괜찮아 이런 격려의 말을 더 듣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왠지 좀 마음이 찡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더 잘 헤아려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그렇죠. 아이들이 실수했을 때 다그치진 않았는지 굉장히 고민해보고 반성해볼 시점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아이가 실수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말을 하는 중간인데도 그런데 왜 다리를 떨어? 표정은 왜 그래? 하면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너무 찔리네요, 선생님. 네. 그게 사랑하다 보니까 자꾸 단점만 부각이 돼서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공감과 긍정적인 격려가 아이의 안정감을 심어주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학부모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뒷바라지는 격려와 응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요. 근데 그 실수해도 괜찮아. 이 얘기는 저한테 통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실수해도 괜찮아 그 얘기를 하셨다가 네. 제가 계속 실수를 했거든요. 진짜 안 괜찮을 수도 있는데. 결국 우리 어머니께서 그 말을 했던 게 실수였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될까봐 함부로 말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격려를 한다는 게 어려운 부분인데 고학년이 올라갈수록 격려가 참 중요합니다. 네. 아이들이 예민해지기 때문인데요. 근데 격려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거기에 하고 싶은 말을 심어서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세요. 예를 맞아요. 들자면 나는 너가 좋은 대학에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너가 꼭 좋은 대학 갈 것 같아. 아니면 이번에 100점 맞아서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어떤 결과에 초점이 맞춰진 칭찬은 아이들에게 독이 될 수 있고요. 그 과정 중심에 그리고 노력을 네.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면 좋은데 포기할 수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엄마가 응원한다라는 식의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는 네.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평상시 때 정말 잘해야 돼요. 어쩌다가 한번 하잖아요. 그럼 애가 엄마가 뭐 할 얘기가 있어서 일부러 저렇게 좋은 말로 사탕 발림을 하는구나 하고 아이들이 다 이미 눈치를 채더라고요. 근데 그 정말 부담되는 격려사도 있어요. 어떤요? 우리 집안은 말이야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판검사가 나왔으니까 너도 판검사가 될 수 있을 거야.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네? 와, 진짜 어릴 때부터 머리가 아플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늘 아이가 듣기 좋은 얘기만 해줄 수는 없잖아요. 정말 어떻게 좀 아이한테 잘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좋은 거 안 좋은 거 있는데 격려할 때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라는 것.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의 문제니까 그렇게 가혹하게 뭐 아이한테 괴롭힐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엄마도 어렸을 때 실수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많은 엄마들이 실수한 그 원인이 뭐고 이걸 파고들려고 하는데 그건 이미 지난 상황이고 아이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실수를 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안 좋은 건 뭐냐면 너는 왜 이렇게 늘 실수를 하니? 맞아. 항상. 네, 그러니까 항상 늘 그래서 이 아이를 규정져 버리는 거죠. 늘 네. 실수하는 아이로. 그러면 이 아이는 앞으로도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과거가 괴롭지만 앞으로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네. 최소한 이 아이한테 너는 왜 늘 그러니라는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은 안 하는데 늘 이렇게 쳐다보는 눈빛이 항상 걱정스럽고 항상 애가 보지 않는 데서 한숨 쉬고 있고 이런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웬만하면 한숨과 걱정은 좀 이렇게 밀어두시고요. 아이들 앞에서는 격려를 좀 많이 해주신다면 아이들이 늘 걱정이 있어도 엄마한테 바로 얘기할 수 있고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다하게 찾아와준 주인공은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인데요. 어떤 고민이 있는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어느 날 수다학 앞으로 온 사연 하나. 안녕하세요. 우리 딸 수아예요. 수아는 기타도 잘 치고 얼굴도 예쁜데 집에서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걱정이에요. 수다학에서 좀 도와주세요. 야, 얼마나 걱정이 되면 그냥 기타 치는 그 옆에서 그냥 얼굴 내밀고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보내주셨을까요? 아니 진짜 모습도 정말 예쁘네요. 저 옆선 이쁜 거 보세요. 외모에 재능까지 겸비한 소녀. 초등학교 6학년 유수아 양을 소개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기타 되게 잘 치네. 아, 음악 좋아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럼 혹시 꿈이 가수야?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긴 한데 배우도 되고 싶어요. 아역 배우로 활동 중인 수아.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요. 춤도 잘 추고. 네, 춤도 재능 있어 보이네요. 네. 기타에 이어 아이돌 댄스까지. 일주일에 3번 연기 학원과 댄스 학원에 다니고 가끔은 촬영 때문에 학교에 결석한다는 수아. 그렇다면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랑 숙제하고 있고요. 가끔씩 하고 싶을 때마다 문제집 조금씩 풀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 진도 따라가는데 그게 어려움은 없어? 수업 시간에 들어도 별로 따라가기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말을 천천히 하면서 자기가 할 얘기를 또박또박 잘하죠. 그러니까요. 학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도 특별히 공부를 하지 않지만 성적은 상위권인 수아. 그중에서도 특히 수학을 잘하고 좋아한다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고민이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 평소와 달리 지친 모습으로 돌아온 수아. 엄마 나왔어. 왔었어요? 표정이 왜 그래? 오늘 수학 경시대회 봤지? 응. 자, 여기 8점. 68점? 응. 정말 68점? 다른 친구들도 잘 못 봤어? 애들 막 90점 맞고 그랬는데 난 속상했겠네. 이번에는 문제집을 많이 못 풀어봐서 그런가 보다. 맞아. 하나도 안 풀었잖아. 2학기 때는 어떻게? 문제집 뭐 풀어야겠지. 준비를 많이 하지 않고 기본 실력으로 시험을 봤다가는 좋은 성적이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경시대회를 나간다 그러면 평상시에 하던 수준의 문제집보다 더 어려운 문제집을 꾸준히 익숙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막상 점수가 너무 낮게 나오니까 좀 속상하기도 하고 또 수아도 또 속상해하지 않을까 또 걱정도 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4학년 때부터 꾸준히 경시대회에 참여한 수아. 하지만 이렇게 낮은 성적은 처음이라는데요. 평소 공부를 하지 않는데도 경시대회에 나간 이유는 뭘까요? 친구들이 나가길래 저도 나갔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계속 했었는데 이번에 좀 성적 떨어져갖고 살짝 속상했었어요. 본인도 좀 충격이 있었네요. 2학기 경시대회는 잘 보겠다는 결심으로 문제집을 사긴 했지만 그것도 작심삼일. 꾸준히 풀지 못하고 거의 손을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오늘은 공부를 하는 건가요? 야, 이거 뭐 열심히 하는데요? 저 무슨 숫자 퍼즐 같은 거 아니에요? 네모난 칸에 빽빽한 숫자들. 수학에 관련된 것 같기는 한데 아무리 봐도 학습 문제집은 아닌 것 같고. 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수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스노크예요. 수도쿠가 뭐야? 수학 퍼즐 같은 건데 이렇게 가로랑 세로랑 칸에 1부터 9까지 넣는 퍼즐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약간 그 천재들 영화에서 보면 천재들이 취미로 저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 캐릭터. 외국 영화 같은 거 네. 보면은 그냥 네. 취미로 여행 가면서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놀이 수학, 뭐 큐브든 아니면 수도쿠든 아니면 그 보드 게임이든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지능 개발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근데 저것도 익숙해지면 굉장히 기계적이 돼요. 아. 그래가지고 처음에보다는 많이 머리를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저걸 잘한다고 해서 꼭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닌 게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익숙해지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저런 걸 안 하는 것보단 올해도 하는 게 낫지 훨씬 않아요? 낫죠. 그렇죠? 안 하는 예. 것보단. 평소 심심할 때마다 퍼즐을 푼다는 수아. 어릴 때 우연히 잡지에서 접한 후 그 매력에 푹 빠졌다는데요. 수학 퍼즐이 왜 좋은 건가요? 이게 막 하나하나씩 풀 때마다 약간 되게 성취감 같은 것도 들고 왠지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막 연산도 아니고 이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학 문제집 푸는 것도 재미있어? 수학 문제집 푸는 거는 좀 재미가 없어요. 그거는 막 계산도 해야 되고 약간 귀찮아서 좀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수학 퍼즐은 재밌는데 수학 문제는 재미없다고요? 어머니의 고민도 바로 이 점일까요? 근데 중학교에 올라가면은 수업이나 이런 거 난이도가 높아질 텐데 수업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수학을 재미없어 하게 되거나 포기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정말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이런 패턴과 학습량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6학년인 거로 봐서는 어머니께서 정말 적절한 시기에 수학에 문을 두드리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태까지는 매년 학교 선생님께 수학을 잘한다는 칭찬을 받았다는데요. 수아의 진짜 수학 실력이 궁금해진 제작진. 6학년 현행 시험지를 건네봤습니다. 자신 있는 표정으로 문제를 쭉쭉 풀어나가는 수아. 근데 공부하는 자세는 굉장히 진지해 보여요. 연필도 제대로 짚네요. 집중력이 있는데요. 네, 자세도 우수하고 집중력도 있고 열의도 있어 보여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멈췄어요. 답답하다는 얼굴로 시험지를 계속 바라보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죠? 수아야, 어려운 문제 나왔어? 네. 이게 질문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앞쪽의 연산 문제를 누구보다도 빠르게 풀었던 수아. 하지만 지문이 긴 스토리텔링 문제가 나오자 무척 당황하는데요. 계속되는 스토리텔링 문제와 심화 문제에 여러 번 연필을 멈추고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결국 풀지 못하고 늘어가는 별표들. 그러니까 도표 나오고 스토리텔링 문제가 이제 나오니까 일단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네, 워낙 아마도 학습량이 없어서 이렇게 심화형 문제나 스토리텔링형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런 유형도 좀 익히기 어렵고 그쵸. 문제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 이렇게 보면 역시 저런 심화 문제들은 풀어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쉽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심화 문제도 유형이 있거든요. 네. 그게 안 풀어본 사람은 엄청 꽈낸 것 같지만 그 김희진 선생님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수학 문제에는 몇 가지 유형을 계속 돌려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풀어보는 사람이 잘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심화형 문제나 스토리텔링형 문제에 대한 어휘력을 좀 키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수업만으로도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좋아하는 과목으로 늘 수학을 꼽은 수아. 다가오는 2학기 경시대회에서 고득점은 물론 중학교에 올라가기 전 실력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는데요. 수학 퍼즐만큼이나 즐겁게 수학 공부를 할 방법, 수다학에서 알려주세요. 네, 미래의 연예인을 꿈꾸는 수아를 만나봤습니다. 일단 그 같은 나이에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저렇게 완벽한 신체 조건과 이쁜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수학적인 고민에서도 저희 딸하고 굉장히 비슷했어요. 일단 수학을 좋아는 하는데 학습량이 많지 않고 학교에서 지금까지는 잘 따라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잘 되겠느냐. 어머님의 고민도 좀 공통점이 많아서 오늘은 제가 좀 집중해서 방송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때까지 잘 해왔는데 사실 아까 문제 풀고 이런 걸 보면 이제 드디어 한계점에 다다랐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으셨어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 집중력을 상당히 요하는 수학 퍼즐을 잘 하고 즐겨 하는 것, 그다음에 공부만 한다면 성적이 나온다는 이야기들을 봤을 때 네. 상당히 똘똘하고 하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친구인데 이제 문제는 방과 후에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서 성적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까지는 머리가 똑똑하고 여러 가지 센스가 있어서 성적이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서는 단순히 머리만 가지고는 되지 아니죠. 않습니다. 그렇죠. 노력도 필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학습 습관이 어떻게 잡혀 있냐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학습 습관을 잡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6학년일 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엄마가 아무리 푸시를 해도 변화가 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그 심각성을 알고 변화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다행인 것은 수아 자체가 이제는 열심히 하고 싶다. 왜 성적이 안 나왔지라고 하는 불안감과 변화되고 싶은 의지가 있으니까 습관을 잘 잡고 한다면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전에 나왔던 문제 중에 서술형 문제를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이 문제는 서술형 문제 중에서 단순히 그 자료를 분석하면 풀 수 있는 문제로 학습량을 늘리고 유형별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뭐 수학 문제집은 계산도 해야 되고 귀찮아요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는데 그래서 제가 또 좋은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창조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창조의 아버지가 백기기. 백기기. 네, 백기기. 네. 모방과 백기기는 이제 부부잖아요. 부부인데 제가 보니까 아까 그 수아가 이 걸그룹 춤을 잘 따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잘 따라하니까 수학 문제집의 그 답안지를 보면서 잘 따라서 적는 거예요, 일단은. 잘 따라 적다 보면서 여러 가지 패턴들 익히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문제들 만나도 잘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좀 베끼기부터 좀 시작해라. 네. 사람이 이렇게 발전을 하네요. 발전하는 그렇죠.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방법이 그 익숙하게 나쁘진 하는데 않은 굉장히 거잖아요. 좋은 방법인데 좋은 방법이에요? 아. 이리 씨가 그 방법을 썼으면 대단히 수학을 잘했을 것 같네요. 네. 야, 내가 좀 했었어야 나이 듣고 되는데. 깨달았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너무 늦게 깨달아서 우리가 좀 더 일찍 만났었어야 되는데. 수아 나이 때만 깨달았었어도 내가. 제 생각에도 그 방법은 수아에게 괜찮은 방법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워낙 학습량이 그래요. 또래 친구들보다 부족하다 보니까 독해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틀린 문제를 봤더니 이제 3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전체 병의 부피와 그 병에 담긴 물이 담겼을 때 물의 부피를 잘 구분을 해서 계산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섞어서 계산을 해서 문제를 틀렸고요. 또 3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도형의 부피와 관련된 스토리텔링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도형의 부피에 대한 공식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다른 문제 푼 걸 봤을 때 알고 있는데 스토리텔링형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조건을 찾고 어떻게 대입하고 구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전체 없이 이 이야기가 뭘 구하는 거고 어떤 내용인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거죠. 네. 독해력과 어휘력을 늘리는 게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원리나 개념을 담긴 이 수학 동화를 비롯해서 다양한 독서를 하는 것을 권하고요. 지금이 6학년인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중고등학교 가면요. 없어요, 시간이. 네, 그렇죠. 지금 당장부터 책을 읽어야 됩니다. 자, 학교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거는 지금 잘 따라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가 걱정인 거죠. 워낙 학습량이 없고 습관이 잘 잡혀있지 않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실력이 확 향상되지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는데요. 검사 결과를 보면 원인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아의 전체적인 인지 능력은 매우 우수한 수준이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 언어성은 평균 정도인데 동작성은 매우 우수해요. 요게 뭘 뜻하는 거냐면 유전적으로는 굉장히 잘 타고났는데 학습량이 별로 많지 않았다. 앞에서 많이 얘기했던 거와 같은 그렇네요. 현상이 일어나는 네. 거고요. 작업 기억력이 저렇게 좋다는 것은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한 번 들으면 거의 다 그 까먹지 않고 내 거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 아이의 강점을 보면 그 토막짜기하고 숫자라는 건데요. 토막짜기는 공간 지각력이 되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그 도형을 공부할 때 그 앞으로 좀 덜 힘들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숫자라는 것은 한 번 듣고 잘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들을 수 있다. 이런 걸 뜻하는 거고요. 후행은 64점이고 현행이 92점. 이거 되게 이상한 점수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이 아이가 인지 능력이 매우 높다 보니까 지금 배운 거는 굉장히 금방금방 흡수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많이 복습을 하거나 습관이 안 좋았기 때문에 과거에 공부한 거는 머릿속에서 많이 날아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때 문제를 생각날 때마다 풀어가지고는 수학 실력이 향상될 것 같지 않고요. 네. 습관을 잘 잡아서 일정한 속도에 일정한 양 그리고 일정한 시간 이런 것들을 잘 잡아놓으면 굉장히 빨리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 가수나 뭐 이런 것들이 되고 싶다고 하는데 그 훈련생들도 매우 일정한 시간에 많은 양의 연습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타고난 능력보다 습관이나 훈련이 더 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지금 좀 빨리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학습량이 부족했다는 것이 현행이 아닌 후행의 점수를 보면 이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틀린 문제를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현행 점수가 굉장히 높은데 후행 점수가 낮은 걸로 봐서 체계적인 복습과 학습 네. 습관을 잡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후행 문제 틀린 것을 보면 스토리텔링형 문제예요. 문제를 이해하고 식을 세워야 되는 문제인데 모두 틀린 걸로 봐서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절실해 보여요, 지금. 그래서 이 독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형 문제 하나를 두 쪽, 세 쪽에 걸쳐서 자세히 풀어준 자습서 형식의 문제집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집을 찾아서 하루에 한 문항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틀린 거를 보면 20번과 22번 문제를 틀렸는데 이거는 이제 규칙성 찾기 문제고 또 1번과 18번을 틀렸는데 이거는 도형과 관련된 문제예요. 문제를 틀린 걸 보면 도형의 넓이나 부피, 둘레에 관한 공식은 잘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을 이제 응용해서 하는 것들을 많이 틀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도형에 대해서는 개념에 관한 것을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전에 그 수아가 갖고 놀던 거 있잖아요. 그 수학 퍼즐. 네. 이거 하면은 왠지 그 규칙성 찾기라던가 뭐 도형 감각을 키우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왜 이 부분이 좀 약하게 나왔는데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 하긴 그건 그래요. 왜냐면 스토리텔링형 문제는 본인이 쉽지 않다, 난 어렵다고 얘기했으니까 막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규칙 찾기는 왜 그런 걸까요? 지금 이런 퀴즈들이 단순히 놀이나 취미에서 멈춰 있고 학습적인 부분과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칙성을 찾는 문제를 좋아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기본인데 여기에 전통적인 교재를 통해서 규칙성을 찾고 이러한 유형들을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규칙성 찾기 문제는 정말 다양해요. 뭐 회전하기, 그다음에 이동하기, 뒤집기 이런 식으로 복잡한 형태가 나오기도 하고 색이 변화되기도 하고 숫자의 배열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패턴을 찾아가는 문제들이 나와서 수많은 유형들의 문제를 풀다 보면 규칙성 찾기 문제를 푸는 방법과 기술들이 익혀지게 되고 또 도형 부분에도 감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하지 못하는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도형들을 눈으로 보고 만져볼 수 있도록 전개도라든지 실물을 만져보면서 네. 도형에 대한 친근함을 느끼게 된다면 좀 더 도형에 관련된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놀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학습으로 좀 연결될 수 있도록 습관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저희가 아주 구체적으로 방과 후 학습 계획표를 좀 짜줘보면 어떨까 싶어요. 뭐 문제집 종류라든지 양은 어느 정도가 좀 정확한지 이런 거요.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특히나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어디서 갑자기 숟가락을 얹어요 지금. 아니, 지금 안 얹으면 언제 얹어요? 저기 네, 보니까 뭐 또 필요해요? 수아가 네. 또 연예인을 또 하고 싶어 하니까 또 수학 공부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죠. 이 두 가지를 함께 믹스된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요? 바로 수다학. 아. 수학을 가지고 예능처럼 또 얘기도 하고. 좋네요. 괜찮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많이 보면은 수아가 원하는 그 결과에 빨리 도달할 것 같아요. 됐어? 그래요? 또 원하는 거 있으세요? 저한테? 아니, 괜찮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과 후 학습 계획표가 좀 필요할까요? 이리 씨 말한 대로 수학 시청 반드시 넣어야 될 것 같고요. 네. 하루의 일정 중에서 학교를 갔다 온 한 4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1시간가량 학습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모두 똑같이 계획을 짰을 경우 지겹거나 포기할 수 그럴 있기 수 있죠. 때문에 월화수목 금 중에서 하루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월수 금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화요일이랑 목요일은 아까 후행에 대한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보는 것,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기본 문제들을 풀면서 이해한 것을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텔링 문제, 서술형 문제를 풀면서 했으면 좋겠고 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공부했었던 개념들을 중심으로 한 유형을 분석해보고 문제은행식의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공부를 할 때 1시간을 어떻게 짜면 좋겠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분은 개념을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20분은 문제를 풀고 나머지 20분은 그것에 대한 해설과 그다음에 오답 정리를 하는 네.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토리텔링 문제를 풀 때는 30분 정도 문제를 풀고 30분은 해설을 하는데 그 30분 해설을 할 때에 단순히 틀렸다 맞았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 그다음에 식을 쓰는 과정, 그다음에 시각화하는 과정으로 쪼개서 해설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차이점에 대해서 빨간 펜으로 표시하고 그것이 다 이해가 됐으면 그것을 덮고 네. 스스로 연습장에 써본다든지 아니면 엄마에게 설명하는 과정 중 구체적인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후행학습을 할 때 제 생각에는 조금만 열심히 하고 그게 습관이 된다면 금방 후행학습은 다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그래요. 같아요. 네. 그래서 금방 그걸 따라잡은 후에는 좀 심화 과정들을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후행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후행이 안 되는 아이들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때도 모르고 지금도 모르는 아이가 있고요. 네. 분명히 수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이 저렇게 잘 되는 거 보면 과거에는 잘 됐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학습량이 적었기 때문에 기억에서 많이 지워진 거기 때문에 그 수아는 머리가 좋아서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면 과거에 배웠던 거에 대한 개념을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충분히 해주잖아요. 그 부분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유형 문제나 기타 몇 개의 심화 문제를 풀면 됐지 후행을 현행처럼 많은 학습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문제집을 사 볼 때도 일단 설명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 문제집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읽고 나서 내 걸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문제집을 사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야, 오늘 뭐 선생님들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막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수아가 앞으로 연예인으로 좀 잘 풀릴 것 같으니까 아이, 무슨 좀 잘 보이려고 좀 미리 좀 초등학교 더 신경을 많이 쓴 게 6학년, 아닌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이 학년이 진짜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아, 그럼요. 당연하죠. 은근히 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아니, 나오니까. 저도 오늘 지금 굉장히 지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 저한테도 진짜 도움되는 얘기라 저 지금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는데 어머님의 고민이 저는 또 너무 공감이 되는 것이요. 중학교 올라가면 수학이 확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싫어하면 어떡하나. 이게 지금 걱정이신 거예요. 지금 수아 같은 경우는 학습 습관을 잡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거는 이틀에 한 권 정도는 수학 동화를 읽어야 되고요. 그다음 스토리텔링형 전용 문제를 한 건 풀면 좋은데 수준이 아주 낮은 것. 네. 수아에게 맞는 것으로 한 권 권해서 푸는 게 좋아요. 그 자료를 엄마와 함께 찾아주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채점을 직접 엄마가 해주시면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이때 맞은 것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우선은 이거를 네가 달성을 했구나. 일단 다 이루었구나에 대한 칭찬부터 시작해서 아주 격렬한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머리 좋은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과정은 지금 인지 능력 갖고서 금방금방 문제가 풀려요.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네. 그래서 이번에 경시대회에서 안 됐을 때도 5학년 때는 됐는데 6학년 돼서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중학교 가면 더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꾸 양이 느니까. 그래서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내 친구하고 같이 경시대회만 나갈 게 아니고 경시대회 준비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는지를 보고 그거를 같이 따라 할 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중학교를 올라가게 되면 좀 특히 6학년 어머니들한테 드릴 말씀이 양과 질에서 2배씩 많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올라가면 양도 2배, 질도 2배니까 네. 한 4배쯤 많아져서 머리가 덜 좋아도 습관이 잘 잡혀 있는 아이들은 중학교 가서도 성적이 잘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습관을 잘 잡고 어머니께서도 수아에게 일정한 시간, 일정량 공부할 수 있게끔 좀 강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모든 초등학교 6학년 지금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기 막 직전이거든요. 오늘 이 얘기를 좀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서도 좀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근데 오늘은 정말 수아를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방과 후 계획표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천만 한다면 이 공부 습관을 잡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왔지만 그중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결정적 한방 들어봅니다. 네, 제 결정적 한방은 풀기보다 읽기입니다. 수아는 현재 수학적 독해력 향상이 절실합니다.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수학 자료를 먼저 많이 읽을 것을 추천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많이 해라입니다. 수아는 지금보다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많이 해야 되는 때입니다. 많이 하다 보면 수학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엉덩이로 공부하기입니다. 흥미와 재능이 있는 수아가 노력이 더해진다면 좋은 결과가 충분히 예상됩니다. 네, 우리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은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이분입니다. 김생민 씨잖아요. 네, 요즘 엄청 핫한 분이시잖아요. 그럼요. 우리 17년 만에 갑자기 스타가 되신 분입니다. 전성기를 맡고 계신.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쓴 그 영수증을 보고
이 사람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 또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막 파악을 해가지고 그 절약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인데 갖고 돈을 잘 썼다, 아껴 썼다 그러면 great 하고 돈을 뭐 이상한 데 어마한 데 막 썼다 그러면 stupid. 그렇죠, stupid 이거 막 하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떴는데 네. 우리 수아는 뭐 돈보다는 학생이니까 시간을 내가 수학에 얼마나 쓰는지를 좀 영수증처럼 네. 잘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좋은 생각이네요. 수학 공부를 좀 많이 한 날은 great, 수학 공부를 안 한 날은 stupid, 수학을 안 본 날은 dangerous stupid. 아, 이렇게 그렇네요. 하면서 야. 체크를 하다 보면은 수학 성적이 쑥쑥 오르지 않을까. 네. 이래서 준비했습니다. 영어 스투핏. 영어 공부 좀 합시다, 진짜. 제가 네. 국영수가 약했어요. 수학만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정말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뭐 아무리 계획표를 많이 짜놔도 그 시간을 정말 알뜰하게 잘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과를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아마 이렇게 제안한 여러 가지 내용들만 잘 따라한다고 하면 중학교에 올라가기 전까지 얼마든지 공부 습관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뭐 총명하고 그리고 또 열정도 있는 우리 수아이기 때문에 좋은 결실을 맺을 거라 기대합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세요.